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지 1년여 만에 새 주인을 맞았지만 자금력과 투자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정읍과 고창이 이번에는 혁명의 시작 문제를 두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전북에 사는 농가들이 농민 공익수당으로 한 해 6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학생이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최근 산업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학과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주식회사 명신이 한국GM 군산공장의 인수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1년여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명신의 자금력과 투자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국GM 군산공장을 1,13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MS그룹 컨소시엄.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인 명신이 지난주 한국GM 측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군산공장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명신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과 저축은행에서 920억 원을 빌렸고 유상 증자를 통해 263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보증 등은 모기업인 MS오토텍이 맡았습니다. 군산공장 인수 자금을 사실상 금융권 대출에 의존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1,4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자금과 추가 투자금을 더한 2,550억 원은 비슷한 규모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5,754억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여전히 자금 출처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훨씬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 명신에서는 군산공장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여러 곳 있고 연말까지 전기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신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하지만 위탁 생산 역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지역에서 장밋빛 전망에 취했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내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한 경영 컨설턴트가 자신이 경영 자문을 해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여러 공공기관의 경영자문위원이자 도내대학의 개건교수로 근무했던 A씨.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성폭력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2016년 A씨가 경영자문을 해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 하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는 사귀는 사이로 강제추행은 없었고 여성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관련 기관에 달릴 거야 이런 문자 있잖아요. 여기에 뭐 만나서 저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과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한 건데.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제보가 A씨가 강의를 했던 대학의 인권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저번 주에 접수를 해서 지금 아직은 계획하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권센터 측은 A씨가 개건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읍과 고창이 이번에는 혁명의 시작이 언제인가를 놓고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겨우 국가기념일을 제정했지만 또 반목과 대립이 시작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과 고창 두 식은 의회가 마찰을 빚는 이유는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을 언제로 볼 건가 하는 겁니다. 동학 농민혁명 특별법은 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3월부터 한정하면서 사실상 무장 기포를 혁명의 시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인정 교과서도 무장 기포를 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고부 농민봉기가 혁명의 시작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과서도 수정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봉기는 고부 관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무장기포를 1차 봉기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군 의회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고부관화 습격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벌인 봉기일 뿐이라며 농민군 지도부가 포고문을 선포한 무장기포가 반봉건 혁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한 것이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무장 기포가 동학혁명의 시작이라는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고 15년이라는 반목과 대립 끝에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게 불과 5달 전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 대신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 타결 촉구와 공정임금제 실행,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는 조합원 4,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시락 지참이나 대체식품 제공,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 학교의 파업 대응 매뉴얼을 내려보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족 비하 발언 파문이 정 시장의 사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에도 민주평화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전 군수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60살 A씨 등 2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전 군수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빌려준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북에 사는 농가들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한 해 60만 원입니다. 모든 시군의 농가에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건 전북이 처음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농민단체가 이른바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논이나 밭농사를 2년 이상 실제로 지으면서 농업의 소득이 한 해 3,700만 원 미만 농가가 대상입니다. 다만 축산만 하거나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거주 농가는 제외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체 농가의 90%가량인 10만 2천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인정을 했고 또 농민은 그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회복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금액은 한 해 60만 원, 전라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분담합니다. 원칙적으로 60만 원의 절반은 지역 상품권으로 줘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활성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존중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농민들한테 공익수당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일정 정도 금액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지역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서 그렇게 한다면 전라북도는 오는 9월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 지급합니다. 농민 공익수당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유지에 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남북미 공동회담 환영 논평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도 신호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평화 시대를 위한 통일 외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이해를 넘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자한당과 국회 개원에 합의하며 정치개혁 특위 또는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하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에 차있다며 민주당은 언제라도 배신할 태세를 갖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 민중행동도 적폐 세력과도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냈다면서 더 이상 촛불 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주 덕진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철도 소음으로 큰 피해를 겪는 송천동과 호성동 주민들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지방의원은 최근 호성중학교 학부모들이 교량 높이 조정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길 등을 요구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답변이 없다면서 공단이 소음 피해를 계속 외면하면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대규모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학생이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인데요. 드론항공과 반려동물학과 등 최근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들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60년 전통의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2년 전까지 700명이던 학생 수는 최근 4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취업률이 30%대에 그치다 보니 학생들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학교 측의 선택은 과감한 학과 개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오던 3개 학과를 없애고 드론항공과, 부사관 전기과 등 새로운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확 바꿨습니다. 전북 최초로 기계와 전자를 융합한 드론 항공과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중심 학과 개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률이 증가될 것이고, 지난해 도내 24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4곳의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학생 정원을 채우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낮은 취업률에 정원 미달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전북교육청이 학과 개편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세무회계 등 기존의 학과를 과감히 없애고 드론, 반려동물, 조리, 제빵, 목공예 등 특색 있는 학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는 과감히 학급을 줄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률과 충원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역 산업 수에 맞는 학과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기관 산업 중심의 학과는 유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추가로 5개 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데 신규 학과에 따른 교사 수급과 실습 기자재 지원 등의 예산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198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로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간호직으로 131명을 채용하고 전북개발공사와 생물산업진흥원이 각각 8명,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6명,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3명을 선발합니다. 기관별 채용 계획과 인원은 전라북도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이 주조와 금형, 용접 등을 중심으로 한 뿌리 산업의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뿌리 기업이 공동 활용시설을 만들고 혁신활동을 할 때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전북에서는 군산과 완주가 뿌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북도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는 줄고 5분 발언과 도정 질문 등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의회에 따르면 11대 의회 출범 1년 동안 도의원들이 7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그쳐 10대 의회 1년간 98건에 비해 4분의 1가량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의 5분 발언과 도정 질문 같은 승인 동의안의 경우에는 48건에서 100건으로 2배 규모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 출신 진교훈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진교훈 내정자는 전주 완산고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해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관실 새 경찰 추진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제49대 오태식 총재 취임식이 오늘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태식 총재는 취임사에서 3670지구 회원수를 5,000명으로 늘려 강력한 클럽으로 만들고 적극적인 기부문화 조성으로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63살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 악화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시청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9도, 익산 28도, 장수 27도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무덥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나쁨,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